안녕하십니까. 세상이 좀 어수선합니다. 정치적 혼란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이는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투자자들은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주식이나 자산을 대거 매도하게 되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 발생을 우려하여 자금을 신속히 회수에 떠납니다. 이로 인해 달러 수요는 증가하고 원화 가치는 더욱 하락하며 환율 상승이 가속화됩니다. 현재 한국은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환율은 갑작스런 정치적인 이유로 이틀 전 1446.5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은 다소 떨어져서 1414원 21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수출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일이 환율 급등을 시킨 것입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의 수출 부진은 재벌 대기업과 건설 부동산업 비중이 큰 내수 경기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부진은 주가를 내리고 환율을 끌어올렸으며 앞이 잘 안 보이는 환율 상승 기조에서 국내 경기 하강을 걱정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환율의 상승을 더욱 가속화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들도 또 한국은행도 궁색하기만 합니다. 환율이 상승 기조에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져서 1달러 1,000원이었던 것이 1달러가 1,500원이 되었거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율만 갖고 보면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환차손, 즉 환율로 인한 손실을 봅니다. 100달러를 들고 와서 1달러 1,000원일 때 우리 돈 원화와 바꾼 10만원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1년 후 투자를 정리하고 달러로 바꿔 나가려고 하는데 1달러가 1,500원이 되어 있습니다. 1달러 1,500원은 1달러 1,000원일 때보다 환율이 500원 상승한 것입니다. 원화 가치가 500원 하락한 것입니다. 왜 하락이냐면 우리 돈 가치가 없으니 더 많은 우리 돈을 500원이나 더 줘야 1달러와 교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돈이 많아졌다면 우리 돈 가치가 하락, 즉 다른 통화와 교환할 때 이전보다 우리 돈 가치가 하락한 것은 즉 환율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앞에 환율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공부에 진척이 있습니다. 앞에 환율 1, 2강을 꼭 먼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1달러 1,000원일 때 100달러는 우리 원화로 10만원입니다. 환율 상승, 즉 우리 돈 가치가 하락해서 이 10만원을 달러로 바꾸려 보니 1,500원이 1달러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을 1,500원으로 나누니까 66.66달러밖에 안 됩니다. 애당초 100달러가 환율 상승으로 인해 66.66달러로 33.44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환율이 상승하면 이렇게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가격은 내려가고 환율까지 상승한다면 외국인은 가능한 한 빨리 주식을 팔고 환율이 더 올라가기 전에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식과 한국의 환율 관계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사실 환율이 조금 상승해도 주식 가격이 더 많은 폭으로 오른다면 팔지도 않고 급하게 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로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면 달러가 많아져서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식도 사람들은 잘 팔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환율 상승 기조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파는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주식 가격을 끌어올려 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로 인한 손실과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어 한국을 떠납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를 구하려는 수요가 많으니 달러 가치가 오르고 원하는 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상승합니다.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환율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자율은 돈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즉 이자가 내렸다는 것은 돈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환율 상승의 계기가 됩니다. 더욱이 이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경제 전반에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돈의 속성상 외국과의 금리 차가 크면 돈은 높은 금리를 찾아 떠납니다. 또 금리가 낮은 통화, 즉 화폐의 가치가 낮아짐으로써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는 하락을 했는데 우리 돈 가치가 없어서 우리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주어 석유를 사오게 됩니다. 이것은 유가가 상승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봅니다. 일본도 연일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일본과의 금리차가 좁혀집니다. 금리로 먹을 것이 별로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투자를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해외에 나가 있는 엔화 투자금들이 일본으로 회귀하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엔화가 일시에 빠져나가 일본으로 회귀한다고 가정하면 아마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할 만큼 해외에 나간 엔화의 액수가 대단히 큽니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금리가 거의 바닥에 붙어있던 일본 엔화를 빌려다 쓰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 97년의 외환위기 때에도 엔화 채무를 갚는 것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 이번 한국 금리 인하로 한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보다 더 낮아집니다. 금리 차가 별로 없는, 즉 이득이 적은 투자금부터 빼서 가져갈 것입니다. 일본이 만약에 1%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는 3에서 약 3.5% 차이가 날 수 있고 일본과 한국의 금리차는 한 1.7% 정도로 좁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돈부터 일본은 빼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까딱 잘못하면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가 과연 절실했을까요? 환율의 상승 위험 속에서도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금리가 따라서 하락하여 대출금리도 내려가고 해서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시장금리 하락은 미미해 보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시장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율 상승의 위험은 더 커졌고 환율은 1,400원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으로 환율 방어를 강하게 한 틈을 이용해서 외국인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매도해서 나갔습니다. 이틀 전의 정치적인 일로 지금은 1,446.5원까지 뚫었다가 현재는 1,414원 21원 상태로 이미 1,400원 저지선을 뚫어버린 상태입니다. 하여튼 환율이 치솟는 시점에서 며칠 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급한 이유가 그만큼 국내 경기도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사들의 PF 대출금의 부도의 확산을 우려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더구나 요즘 건설 경기의 흥망의 상징이 되어버린 둔촌 주공아파트 재개발, 아파트의 입주를 위한 입주자들의 잔금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해일 수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안정되려면 수출로 인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수출 전망이 이전 같지가 않고 다소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계속 상승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국내 경기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롯데를 비롯한 신세계 등의 대기업들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기업주 일가가 이전에 현금 확보를 위해서 대출할 때에 은행이 잡은 담보 가치를 최저손으로 잡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대략 5만 8, 9천 원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서 이 가격이 무너지면 이 담보로 잡은 주식들을 반대 매매, 즉 내다가 팔아야 합니다. 매매를 하지 않으면 그건 곧 불법이 됩니다. 이것은 지분 부족으로 인한 경영권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한때 4만 9천 대까지 하락을 하자 삼성전자가 급하게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주가를 회복시키기 위한 고육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환율 상승을 더 확대할 텐데 대책이 매우 공색해 보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달러 현금만이 아니라 엔화나 유로화가 있을 수도 있고 국채나 금 같은 현물, 이런 것은 위기 시에 당장 유동화, 즉 현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외국한 평형기금 250조 원을 헐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70조 원은 이미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마저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의 한국은행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통화수합을 통해서 환율 방어를 하겠다고 합니다. 수합이란 맞바꾼다는 뜻이죠. 1,00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 390.8조 원, 또 채권에는 81.8조 원 등 총 560조여 원의 정도를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2분기의 평가입니다. 자, 이런 돈을 해외에 투자할 때에는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여 원화 환율이 상승을 만드는데, 이것을 한국은행이 그만큼 달러를 국민연금에다가 주고 또 원화를 받는, 즉 한국은행이 원화를 받는, 서로 교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시장에는 원화가 풀리지도 않고 또 달러를 구하지도 않음으로써 환율의 변동이 그만큼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계획입니다. 언젠가 수합 만기가 되어 다시 원상태로 각자에게 돈을 되돌려 주어야 할 때에 만약에 환율이 상승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수합 계약 시보다 수합 정산 시의 환율이 상승해 있으면, 즉 계약 시 1달러 1,000원이었던 것이 정산 시에는 1달러가 1,500원이 되어 상승해 있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이 1조 원과 한국은행이 내준 1,000억 달러가 계약 시에 교환되었던 것이 정산 시에는 1달러 1,500원이 되어 1,000억 달러가 1조 5천억 원이 되어서 환율이 더 상승하여 커지게 됩니다. 애당초에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했던 통화 수합이 무색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정산을 해줄 수가 없고 한국은행은 환율이 하락하는 시점을 기다려서 그때에 정산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가정하여 1달러가 500원으로 하락한 시점에서 정산을 해보니 국민연금이 1,000억 달러를 한국은행에 되돌려 줄 때 1달러 500원 환율을 계산해서 보면 한국은행은 5천억 원을 국민연금에다가 되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애당초 1조 원에서 국민연금이 투자했던 1조 원에서 받을 때는 5천억 원을 받게 됩니다. 환율, 즉 환차손으로 인하여 5천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도 이를 수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산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 연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합 계약한 것이 지금도 정산 없이 계속되어 100억에서 현재는 500억까지 쌓여 있다고 합니다. 또 정황상 국민연금을 압박하는 또 다른 방법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업체가 환차손 방어를 위해서 현재의 환율을 그대로
미래의 환율에 적용시키는 환해지 수단으로 선물한 매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선물한 매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환율 4강 선물 계약편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국공립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를 할 때는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투자금의 10%를 선물한 매도를 하도록 관계 당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물한을 매도하면 보통은 은행이 선물한 매도를 받아줍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이 10%의 선물한 매도 계약을 은행이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도 만기가 되어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것을 산 은행에는 또 손실이 발생하므로 은행은 이것을 사는 즉시 현재의 환율로 외환시장에 내다 팝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즉 달러를 10% 내다 팔면 달러가 그만큼 시장에 나와서 그만큼 달러 가치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을 그만큼 억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출이 힘들어서 달러가 부족해지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그런 몫은 모두 국민의 몫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환율 방어의 어려움이 결국은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수출 부진이 환율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 환율 상승의 여러 요인이 있다고 이전에 말했는데 그 중에서 요즘은 정치적인 요인도 크다고 했습니다. 또 눈으로 여러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치가 경제에 매우 큰 변수가 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도 또 세계 여러 나라들도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경제가 사실상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좀 깊이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대는 경제적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그냥 당하면서도 뭘 당하고 또 뭘 손해를 보는지 잘 모릅니다.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의 부를 지키시고 또 발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멋지고 품격 있는 부자, 또 스마트한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